사실 세계 여행은 플랜 C였지만 버킷리스트지만 솔직히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솔직한 마음으로 그때 너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페드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계기로 세계 여행을 마음먹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그 한계가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반도체 업종에서 7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업무는 우선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업무는 굉장히 셌던 편이었고 8시 반까지 출근을 해서 9시, 기본 9시, 저녁 10시까지 퇴근을 했고요. 그게 거의 매일 제가 한 3년 차 가까이 될 때까지는 계속 그 일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주말 근무도 제가 일주일에 8일 정도가 이제 주말이 있다라고 치면 거의 5일 정도는 출근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면은 바로 답장을 해야 되는 그런 직장과 제 개인 생활이 굉장히 불균형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조직 문화는 굉장히 유연하고 그리고 다니기 좋은 회사였거든요. 하지만 일이 굉장히 긴급하게 돌아갔습니다. 쉬는데 연락이 왔다는 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였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냐면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1시간 정도 항상 먼저 일어났어요. 회사 가기 싫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잤고 그 1시간 전에 일어나서 그냥 멍하니 앉아갖고 회사 가기 싫다. 안 갈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탈모도 왔었고요. 제가 머리를 한번 감고 다음날 머리를 감으려면 그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가득 있어서 항상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불면증은 기본이었고 정말 심한 날에는 두통약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진짜 이렇게 살다 죽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그때 당시 이제 30살 초반이었고 30살 초반에 아무런 대책 없이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마치 안개가 낀 낭떠러지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고 언젠간 나이가 들어갔고 이 회사에서 나가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기존에 하던 업무에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몸도 계속 힘들어졌고요. 그러다가 다른 팀에서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시는 분을 봤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게 20년 뒤에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분은 팀장까지 되셨는데 치킨집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경비 일을 하셔야 되나 이러한 적어도 한 회사의 팀장까지 지내신 분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가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친 생각이 회사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정말 모르는 일이잖아요. 회사가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바뀌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다른 계기는 제가 그 당시에 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페인어를 1년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말이 1년이지 하루에 10분, 20분 안 하기도 일수고요. 그리고 공부를 했다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지만 그래도 손에는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페인어를 열심히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누군가를 스페인어를 가르칠 정도가 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학을 했고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스페인어를 공부를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페루에 있는 선생님과 화상 강의를 하고 그리고 출근을 하고 그렇게 1년여를 다녀보고 어느 정도 이제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스페인어로 설명을 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과외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첫 수업부터 절망을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공부를 했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수준은 그 이상 그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확실히 직장을 병행해서 공부를 해갖고는 절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고 다시 슬럼프에 빠집니다. 한 3개월 정도의 슬럼프가 끝나고 다시 제 스스로 결심을 합니다. 조금만 더 공부를 해서 내가 그래도 스페인어를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취직을 해보자.
그리고 스페인어권에서 취직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세계 여행을 하자. 운이 좋게 멕시코에 있는 한 대기업에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채용 계획이 취소가 됐다라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설령 직장에서 받는 만큼 벌지 못하더라도 내가 개인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 사실 세계 여행은 플랜 C였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은 생각이죠. 막연히 가고 싶고 버킷리스트지만 솔직히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막연한 꿈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스페인어에 투자한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스페인어를 어떻게든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부터 가기로 했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때 너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삶이 어떻게 송두리째 뽑혀져 있는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밖으로 뽑혔는데 간신히 그 몇 가닥 줄기에서 물과 영양분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뭘 해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쉬고 싶었습니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지금 내가 제일 건강한 이때, 지금이 아니면 한 달, 두 달이 또 있다 보면은 다시 현실에 돌아가서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 여행은 그냥 어떤 백일휴가 같은 느낌? 정말 힘들고 그런 시간들, 열심히 일했던 시간들을 보상도 받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위해 저에게 주는 휴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5일 드디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장기 여행을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미 장기 여행을 하신 분이 있으시고 현재 여행을 하고 계시거나 지금 여행을 준비 중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과연 여행을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행을 가셨다면 어떤 계기로 가셨으며 여행을 가실 예정이라면 어떤 이유 때문에 여행을 가실 계획이신가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만나요.